확인을 한 거네요. 그래서 그 자기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이 됐어요. 박근혜는 어떤 심리일까요? 반응의 순서가 있는데 그 반응의 순서를 이렇게 얘기해보면 처음에는 어마어마한 것을 딱 맞닥뜨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감정도 안 들어요. 멍해집니다. 아하, 멘붕. 네. 그야말로. 그걸 멘붕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쵸. 그 멘붕 상태를 딱 겪고 사람에 따라서는 한 1분 안에 정신을 차리는 경우 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데미지가 있어가지고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박근혜 씨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후자가 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1차, 2차, 3차 담화를 통해 갖고 이 사람이 보여줬던 모습을 보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라고 지금도 되게 억울하게 항변하고 있을 거예요. 네. 자기가 했던 스타일이 박정희로부터 배운 스타일에 좀 가깝죠. 대충 디테일한 거는 최순실한테 맡기고 나는 그냥 즐기며 놀면서 밖에 나가서는 굉장히 국민을 챙기는 척했던 그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스킨십도 없지만 TV를 보면서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느끼는 사람 입장에서는 순간적으로 한 5분 정도 데미지를 겪은 다음에 본격적으로 분노를 해야 되는데 스킨십이 없는 상태에서는 누가 배신했을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언론상에 나타난 박근혜 탄핵하겠다고 돌아다닌 비박들에게 굉장한 부글부글한 복수심에 가득 차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놈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나머지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이런 상태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전부를 다 의심하게 되는. 그러니까 56표가 자기를 지켜줬을지라도 56표 중에 들어있는 사람 중에 일부는 박근혜로부터 오해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겠네요. 의심의 어떤 그 단계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상태가 벗어나면 박근혜는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럼 지금부터 어떡하지? 박근혜는 이런 상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있죠. 공부 못하는 애들의 전형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내일이 시험이에요. 정말 큰 시험이 지금 닥쳐왔는데 지금까지 꾸준히 놀았어. 어떻게 놀게 되냐면은 시험 한 달 남았을 때는 많이 남았으니까 좀 놀다 그렇죠. 하지. 한 일주일 남았을 때도 그래도 한 7일 있잖아? 그래. 놀다 하지. 그럼 머릿속에다가 한 5일쯤 남겨두고 하지. 5일쯤 남겨두면 3일쯤 남겨두고 할까? 그러다가 이렇게 와서 마지막에 내일 시험까지 봐요. 벼락치기를 하지. 그러다가 12시 넘어가면 잠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학교 가서 하지. 이렇게 돼요. 그거 공부 못하는 심리인데 박근혜라는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상 다행이다. 그래도 당장 방 빼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뭐 헌재가 네.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그거를 아직 믿고 있는 거다라는 예측하시는 분들 많던데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를 믿는 구석도 없잖아 있고요. 네. 그 통합진보당 해산 같은 게 있어가지고 김기춘의 영향을 발휘하고 이런 어떤 메커니즘을 거치면서 자기 마음대로 후렸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4차 담화를 포기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헌법재판소를 믿고 가겠다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지금 있는 재판관들 중에 야당 성향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믿는다. 어쨌든 간에 저는 그건 두 번째 이야기고요.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박근혜 자체는 당장 방 안 빼도 되니까 당분간 놀고 즐길래 아까 공부 못하는 애들처럼 계산해봐야죠. 이제 한 달 안에 나올 것인지 2달 안에 나올 것인지 언론에 보니까 법도 몰랐을 거예요. 180일. 네, 6개월 6개월. 정도는 내가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어도 되는구나.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그런 심리를 갖고 있을 생각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심리학적인 아주 기본적인 용어를 한두 가지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아노미 상태에 좀 가까운데 이것도 일종의 스트레스의 종류니까 그때 사람은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어마어마한 것이 딱 왔어요. 박근혜 정치 인생이 가장 지금 위기인 거예요. 자기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만큼이나 위기입니다. 망치 맞은 것처럼 멍했을 거라고요. 그때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 게 반응이 파이트 리스폰스라고 하는 투쟁 반응 그리고 플라이트 리스폰스라고 하는 도피 반응 이 둘 다 합쳐서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하는데 어떤 큰 충격이 다가오면 이것을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는지 네. 아니면 도망가고 싶다는 의지가 생기는지 여기에 대해서 분분할 수 있어요. 박근혜 성격상 싸우겠다. 저는 정반대로 봐요. 도피 반응이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박근혜는 자기가 직접 나서서 뭔가를 이렇게 해결해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오다 받아갖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 국회의원 선거 때 가면은 자기 지역에 와달라고 하면 박근혜가 달려가서 연설해주고 노인들을 모으고 그 인기로 국회의원 당선되고 했던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내가 싸워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방 빼듯이 안 와도 되니까 오늘 저녁에는 지금까지 봐왔던 드라마 중에 하나를 꼭 챙겨봐야 되는 나는 진짜 그런 사람이라고 박근혜를 분석해보면 그런 게 좀 나온다라고 보고요. 여기서 이제 트라우마라는 게 있는데요. 트라우마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 트라우마란 말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네. 근데 트라우마는 엄밀히 따지면은 트라우마의 정확한 용어는 죽음 바로 직전까지 경험한 거를 트라우마라고 해요. 내가 여기서 발을 담는 순간 죽을 수도 있는 바로 직전까지 갔다 돌아온 걸 트라우마라고 보시면 돼요. 박근혜에게 트라우마는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큰 트라우마. 부모님 그렇죠. 눈앞에서 돌아가시는 거 본 것? 유경수 여사나 박정희 이 두 사람이 죽은 것에 갖고 있는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고요. 네. 그 트라우마는 10살 때 청와대를 들어가서 거의 18년 동안이나
청와대에 살았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형성되기 시작할 때쯤에 청와대를 들어가서 18년간이라고 하면 18년이라고 하는 건 상상을 초월하기 긴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 시간 동안 공주 대접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그게 좀 잔인한 거예요. 하인간한테는. 사람이 대통령제 국가에서 그 대통령이 내려오면 청와대를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너는 앞으로 4년 후에 뭐 또 오늘 5년 후에 8년 후에 이렇게 여기를 나가야 되는 전제로 사는 것과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자기 집이 돼버린 청와대에 살았던 것과는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죽고 방 빼는 상황이 오면 이 사람한테는 청와대라고 하면 간단히 말해서 아직 그 당시만 해도 민주주의 개념이 좀 부족하던 시절에는 아직도 노인네들은 왕 개념으로 모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박정희 왕, 네. 그 박정희의 후계자인 박근혜 왕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대우를 받아왔던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일상생활로 들어가는 트라우마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돼요. 이 사람한테는 그게 죽기보다 싫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처음에 들어가는 순간서부터 나가는 순간이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도 이제 청와대를 방을 빼야 된다는 박정희 죽고 청와대를 나올 때 그 트라우마를 계속 되살리기 시작하면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순간이 저는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공주로 자랐던 그런 기억 때문에 어르신들이 아직도 그러잖아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을 뽑은 이유가 그분이 청와대로 들어가는 걸 다시 한번 보고 싶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투쟁 도피 반응 이게 처음에 멘붕 빠진 게 약간 제 옛날에 그 대법원 판결 받았을 때 기억이 갑자기 확 드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저는 그 현실 부정, 현실 도피 이런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내가 지금 들은 게 뭐지? 이게 정말 진실일까? 그래서 멍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왜 제 옆에 있는 동료들이 막 울고 그럴 때 얘네들 왜 울지?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 거를 지금 박근혜 씨가 느끼고 있을 거라는 거죠. 네, 결정적으로요. 한 인간이 발전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못 보기 때문이에요. 제가 가끔씩 우리 노무사님이나 승아 씨 이런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 많이 쓰잖아요. 사유라는 말 네. 많이 쓰잖아요. 혼자 어떤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부단히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생각해보는 게 필요한데 객관화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인문학적, 정신적 소양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를 절대 객관화 못 시키는 사람들이 지금 사회에 가면 되게 많아요. 최순실이 바로 그런 유형 중에 하나거든요. 나는 권력이 있어, 돈이 있어. 그러니까 남들을 살펴볼, 남의 시각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 상태. 박근혜가 그 정점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오면서 이쪽에 가정교육이 문제인데 박정희 같은 사람들이 늘 겸손해야 된다. 국민들이 왕이다. 이렇게 훈련되어 온 사람과 7, 80대 노인들을 앉혀놓고 충효를 강의하는 24세의 박근혜를 생각해보시면 자기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토양 자체가 없는 사람. 가끔씩은 사람이 이렇게 막 흥분돼가지고 부부싸움 하다가도 돌아서고 나면 내가 뭘 잘못했지? 아 그래 저 사람도 나 때문에 화가 날 수 있겠다.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바탕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반성을 못해요. 그러니까